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서성교 바른정책연구원장 앵커 민주당. 위 압승으로 끝난 6.13 지방선거, 그 결과에 따라 웃고 웃은 인물들을 꼽아보겠습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서성교 바른정책연구원장과 함께 분석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이번 지방선거 최대의 수혜자와 가장 난감한 인물은 누구였을까? 꼽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저는 박원순 시장과 홍준표 대표로 꼽겠습니다. 서울시장, 수도 서울의 천만인. 9회 서울에서 시장을 3번 연임한다는 사실 자체는 처음 있는 일이고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박원순 시장이 이러한 자기 자신의 어떤 강점도 있었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정치적 흐름들, 문재인 대통령, 남북관계, 주당의 지지율, 이런 흐름과 함께 당선되었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홍준표 대표는 당대표를 사퇴하기로 했다고 하지만 저는 당대표 사퇴한다고 해서 과연 그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이냐, 향후 홍 대표의 정치 행보에 대해서 저는 굉장한 먹구름이 끼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원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직접 후보는 아니지만 최고의 승자는 문재인인데 통령이고 최고의 패자는 홍준표 대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대선 1년 만에 치러지는 중간평가 성격에서 압승을 거뒀기 때문에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 상당한 국정 동력을 안정적으로 얻을 것 같고요. 반면에 홍준표 대표는 책임을 지고 사퇴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후보들 중에서는 최고의 승자는 경남지사에 당선된 김경수 전 의원, 또 한 명은 무소속으로 제주지 사에 당선된 원희룡 지사, 이 두 사람이 아무래도 여와야에서 앞으로 당한 기대주로 부각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도 인물별 기상도를 그려봤는 대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 그리고 또 저희가 꼽은 인물이 바른미래당의 안철수 후보, 이렇게 흐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대표직을 사퇴했습니다.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인터뷰. 홍 대표가 이번에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친 건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한국당이라는 자체에 국민들의 불신도 있었지만 제1야당의 대표인 홍 대표가 심지어 후보들도 지 말라고 하고요.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선대위원장이라는 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홍준표 대표의 특유의 막말 문제 논란, 그리고 어떤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냉정반공주의적, 특히 저는 남북관계에 있어서 홍 대표의 워딩이 굉장히 국민들로부터 아주 유리되는 측면들이 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홍 대표의 공천에 대한 당에서의 통합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사천 논란, 중진들이 회의를 하자고 해도 거부한 문제, 이런 독단적인 결단, 이런 부분들이야 한국당의 기존 구태 이미지와 결합해서 더욱더 보수층뿐만 아니라 유권 자들에게 아주 악영향을 미쳤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결국에 홍준표
대표가 자유한국당을 TK 당으로 만든 것이 아니냐 이런 지금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탄핵으로 정권으로 갑자기 교체가 되고요. 지금 1년 넘어가는 시점에 정권 심판론으로 선거를 치르는 게 좀 부적절했던 것이 아니냐라는지 적이 있습니다. 인터뷰. 아무래도 야당 입장에서 봐서는 역부족일 수 있습니다. 역대로 보면 대통령 집권 이후 1년차에 이뤄지는 선거는 대부분 집권 여당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대표의 책임론을 논하지 않을 수 없는데 작년 대선 때 구원투수로 등장한 이후에 보수 자유 한국당을 쇄신하지 못했던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 지방선거를 결국 전략적으로 접근하는데 실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번 지방선거는 어쨌든 간에 문재인 정부 1년차이지만 그래도 민생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이런 면에서 중간 평가론을 내세우면 문재인 정부의 독주에 대한 어떤 심판 성격으로 구도를 짰어야 했는데 중간에 혼선이 빚어지면서 정권에 대한 심판론이냐 아니면 지방인물론이냐 이런 혼선을 자초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인 위 막말과 또 처신 인식에 상당한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걸로 국민 비호감 을 상당히 샀지 않았습니까? 최근에는 여론조사가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호도해 왔는데 결국은 여론조사 결과대로 선거 결과가 동일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정도로 홍준표 대표의 인식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텃밭인 영남권에서 선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패배한 책임은 홍준표 대표가 져야 한다라고 봅니다. 앵커 아까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그 공천 문제도 거론을 해주셨는데 지금 공천했던 인물들이 대부분 고배를 마셨고요. 유일하게 민주당 후보를 내지 않은 지역이죠. 김천재 보궐선거 여기에서만 승리를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인터뷰. 거기도 493표 차이로 신승을 했습니다. 출구조사에서도 오차범위였었고 그 지역도 사실상 텃밭 아닙니까? 무소속 후보한테 아주 고전을 했어요. 거기만 해도 안 됐으면 재보궐선거에서 영석이 될 뻔했는데요. 실제로 송파의 배현진 전 MBC 아나운서 또 천안갑의 길환영 전 KBS 사장 이런 분들이 있었지만 천안갑도 사실상 한국당이 상당히 유리한 지역이었단 말이죠. 기존에 거기가 구도심이고 그리고 배현진 전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는 송파을도 실제로 기존의 한국당 구여권이 상당히 승리를 했던 지역이었는데 이런 곳에서도 어떤 전과 다른 뭔가 이 시대의 흐름과 맞는 그런 인물들을 공천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홍 대표의 공천에서 당내에서 장 볼멘 소리는 왜 당신하고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람들을 하냐, 사천을 하는 게 아니냐. 공천이라는 것은 투명성, 객관성 그 다음에 경쟁력이 있는 사람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공적인 논의들이 많이 결여됐다라는 면이 있는 거죠. 그리고 더 공천의 악수는 뭐였냐면 일각에서 그 당시에 올드보이라고 했는데 올드보이라는 부분이 좋은 말과 나쁜 말 겹친 부분이
있었겠죠. 실제로. 그런데 그것은 뭐냐 하면 나이를 뜻하는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뭔가 정치에 있어서 신선한 인물이 아니라 오래된 인물이라는 면에서 아마 국민들이 비호감을 나타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김문수 물시장 후보라든가 이인재 충남도지사 후보였다라든가 그 당시에 김태호 후보 또 그 안에 들어갔었습니다만 좀 새로운 사람들이 좀 나왔어야 되는 건데 특히 충남 같은 경우는 안희정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쉬운 건 좀 새로운 인물을 내세웠다거나 충남 같은 경우도 더 좋은 선전을 하지 않겠느냐는 건데 기존에 있던 인물들 다 비교 검증됐던 분들을 이제 후보로 내니까 상당히 한국당의 어떤 이미지도 사실상 뒤로 가버리는 그런 분들에서 공천에 전략 공천이라는 측면들이 굉장히 뭐랄까 전략적 부분이 랄까 전략인데요. 전략이 안 되어버린 공천이 된 것 같습니다. 앵커 홍준 지금은 전 대표죠. 전 대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바른미래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안철수 후보 서울시장 선거에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 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인터뷰 안철수 후보가 작년 대선 때 서울에서 23%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그에 훨씬 못 미치는 19.6%를 받았고요. 자유한국당의 김문수 후보에 뒤지는 3등을 했습니다. 아마 정치적 상당 한 위기에 봉착한 것 같은데요. 2012년 새로운 정치의 깃발을 들고 나왔을 때만 해도 국민적 상당한 기대가 있었는데 그동안에 이번이 국회의원 또 당대표를 하기는 했는데 최근에 바른미래당과 합당하는 과정 속에서 충분한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했고 또 이번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상당히 민정당과 국민의당 출신 간의 갈등이 상당히 노선이 됐고 김문수 자유한국당 후보와 후보 단일화를 하는 과정 속에서 당내 상당한 반발에 부딪히면서 그런 정치적인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 게 상당한 패배의 원인으로 보이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안철수 후보가 지향하는 정치가 과연 뭐냐, 안철수의 정치 철학이 뭐냐, 이 사람이 정치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차라리 정치보다는 본인이 잘했던 벤처 기업이라든지 사회적 봉사라든지 이런 게 오히려 더 적합한 것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본인이 못하는 것보다는 잘하는 걸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정치적 은퇴론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본인은 상당한 위기라고 보여지고 있고 잠시 성찰의 기회를 갖겠다고 하는 과연 성찰의 기회를 통해서 본인이 추구하는 정치적 철학과 원칙이 무엇인지 또 어떤 세력들과 함께 정치를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이 없으면 앞으로 정치적 험로가 예상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제 정치에 문한 지 7년이 넘지 않았습니까? 애초에 나올 때 새정치를 걸고 나왔는데 그동안 새정치 보여준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새정치라는 부분이 자꾸만 뭐냐, 정체가 뭐냐고 하는 건 수의 정치 이데올로기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정치인, 정당은 정당 이데올로기, 정치인은 정치 이데올로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부정하고
안 되는 거거든요. 막연한 가운데, 막연한 실용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성공한 정치인을 둔 저는 정당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철수 정치인의 스펙트럼과 이념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극중이라는 말을 한 마디 했지만 이번에 바른미래당의 결합에서 봤지만 중도 오른쪽인지 중도 왼 쪽에서 가운데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불분명한 태도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보여왔다는 측면에서 새정치의 모호함이 계속해서 드러나는 측면이 있죠. 그런데 안철수 후보의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드러난 가장 큰 한계는 원장 님도 에둘러서 말씀하셨지만 정치적 자질 문제입니다.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면요. 과연 정치적 자질이 있느냐는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마 안철수 후보가 숙고한다고 했는데 그 숙고의 본질적인 면은 저는 정치적 자질. 자기 자신이 진짜 정치적 자질이 있느냐,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이죠. 적인 매력도 있어야 되고 인간적인 친화력도 있어야 되고 정치적인 리더십과 통합력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겸비돼 있어야만 실제로 정치 지도자로 장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자질에 대해서 정치적 한계를 노정시키고 사람들이 떠나가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타났다는 거죠. 그런 것이 이번 선거에서 3등 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었다 싶습니다. 그리고 더 하나 추가한다고 하면 국민의당과 분열하면서 갔잖아요. 바른미래당과 결합을 했는데 실제로 국민의당의 지역적 기반들, 사실상 호남 지역으로 해서 국민의당이 성공했었는데 그 부분을 예를 들면 버렸든지 결별하든지 했던 이런 부분들 속에서 과연 지역주의의 지역의 어떤 토대를 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등한시, 이런 부분도 이번에 안철수 후보가 3등을 할 수밖에 없는 패인의 요인 중 하나 아니었나 싶습니다. 앵커교 수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당에서 바른정당과 합당을 하면서 바른미래당을 탄생시키는 그 과정에서 과연 바른미래당이 극중이냐? 안철수 후보가 얘기한 극중이냐 중도 노선이냐 이거에 대한 의문이 계속 기대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제 보통 정당의 통합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가치와 철학, 정치 노선이 일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노선에 따라서 조직적인 결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바른미래 당이 과거의 바른당과 국민의당 이 조직이 유언적으로 계속해서 운영이 돼 왔을 정도로 화학적 결합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하고 있었던 뭔가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새로운 정치, 새로운 정당의 면모를 보여주기를 기대했는데 상당히 위협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바른미래당은 영 과정에서 또 당대표가 복수로 선출이 돼서 정당을 운영했고요. 이번에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도 보면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출신 간의 공천 갈등과 알력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또한 남북 문제를 두고도 과거 국민의당 출신 들은 평화를 강조하는 반면 과거 바른정당 출신들은 안보를 강조하는 측면이 있어서 당내 노선과 같이 혼선을 겪었는데 이제 앞으로 이 두 그룹이요.
어떻게 당내 통합을 이뤄나가며 진행될지 아니면 각자의 길을 가면서 분열 하게 될지 그것도 큰 국민적 관심사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안. 설수 후보가 이제 앞으로 어떤 정치 행보를 보일지 좀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구름 사이로 해가 보인 인물들을 꼽아보았습니다. 저희 가 2명을 꼽아봤는데 이재명 당선인 그리고 김태호 후보를 선정을 해봤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이재명 당선인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거티브 공방전이 참 치열했는데 여러가지 논란이 선거 과정에서 영향을 안 미친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실제로 처음에는 네거티브 논란 속에서 진흙탕 싸움이다. 유권자들의 정책 선거로 가야 되는데 이런 네거티브를 하면서 선거를 흐리느냐 이런 비난이 있었고 또 존재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선거전에 있어서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도 있죠. 그러나 막판에 갈수록 이재명 후보와 관련한 논란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 실제로 여배우 김부선 씨와 관련된 일들이 주말 뉴스에 인터뷰가 되고 딸 이미 소식까지 나오고 또 다른 사람들 얘기까지 나오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증폭된 것이 사실입니다. 도덕성 자질에 있어서. 그래서 후일담입니다마는 경기도에 사는 30, 40도에 사는 여성들이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다. 그런 얘기들이 언론에 나오던데요. 그러나 큰 표 차이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개인적인 도덕성 자질의 문제 이런 부분들보다도 유권자들이 현재 흐르는 여러가지 구도들 특히 문재인 정부 문제라든가 남북관계 또 진보적인 정권에 대한 추동력 이런 부분들 특히 경기도 지역이 그런 북측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더 방점을 찍었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이 더 많은 표들이 갈 수 있게 했던 것이고 유권자들의 판단에 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재명 당선자를 둘러싼 이 논란 자체는 꺼져버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과연 이재명 당선자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이것은 또 본인에게 주어져 있는 과제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원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도 논란이 계속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 논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인터뷰. 논란은 두 군데로부터 계속해서 지속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는 야당으로부터 계속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과 형수와 전화통화한 내용 그 다음에 여배우와의 스캔들 문제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민주당 내부에서 차기 대선 주자 경쟁을 앞두고 내부에서 집요하게 이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당선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본인의 진보적인 정책의 능력도 일부 중요하지만 자로서의 어떤 도덕성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넘어서서 또 경기지사로서 성과를 낼 것인가 이런 부분이 앞날에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법적으로 바른미래당 김영환 후보가 공직선거법 허위사
실공표에 대해서 고발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검찰의 수사과 정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그런지 본인도 어제 당선 인터뷰를 하는데 태도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돼? 니까 인터뷰 당선된 상황에서 언론 인터뷰를 할 때는 국민들에게 감사 해야 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의 포부를 밝혀야 되는데 굉장히 정직하게 그리 고 상당히 엔돌핀이 돌 때 아닙니까? 실제로 정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돼. 근데 어제 한 개 언론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무시하는 듯한 그리고 끊어버린다든가 자기에게 불리한 질문을 기자가 할 경우 당연히 언론인은 그걸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국민 입장에서 물어보는 것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보이콧을 한다든가 이런 태도는 오늘 사과는 했습니다. 사과는 했지만 상당히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죠. 앞으로는 이런 경기도정을 이끌어 나갈 때 언론을 대할 때 특히 도지사라는 건 자기 개인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언론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도 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 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앵커 아무래도 이런 질문이 계속 오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자정까지 초접전 양상을 보여 준 경남지사 선거와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승리는 김경수 후보의 게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김태호 후보도 나름대로 성과를 거둬 다 이런 평가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상당히 선전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부산이라든지 울산에서는 거의 20% 이상 차이가 났는데 경남지사 선거에서는 한국 6% 차이가 났거든요. 역으로 보면 김태호 후보가 5% 더 득표했으면 김경수 후보를 이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단지 막판에 북미 정상회담 이뤄지면서 언론과 국민적 관심사가 상당 부분 그쪽으로 옮겨갔고요. 동안 김경수 후보가 논란이 되던 드루킹 문제가 특검이 수용된